지금 여러분 앞에 책 한 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총 1893권, 888책, 6400만 자, 472년, 25명의 왕, 17만 2000여 일,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이 책에는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 신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심지어 왕이 말에서 떨어졌던 순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날의 기록에는 왕의 몸 상태가 적혔고, 어떤 날의 기록에는 왕이 화를 내며 욕설을 뱉은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왕도, 어느 황제도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선만이 이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왕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 적어야 했던 사람들, 사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리고 왜 그 고달픔을 기꺼이 감내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관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시험인 문과 급제자 중에서도 가장 문장이 뛰어난 인재만 선발됐습니다. 문장력, 역사지식, 학식, 그리고 강직한 성품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춰야 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체력입니다. 왜 체력이냐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관은 예문관 소속의 봉교 2명, 대교 2명, 검열 4명, 총 8명이었습니다. 이들을 한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가해 보이지만 이 8명이 조선 왕조 전체의 역사를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사관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초 작성입니다. 왕 곁에 붙어서 그날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장사초 작성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한 번 자신이 직접 듣고 본 것들과 역사적 평가를 따로 기록해 집에 보관했습니다. 이 가장사초는 나중에 실록을 편찬할 때 핵심 자료로 쓰였습니다. 하루에 사초를 2번 씁니다. 궁에서 1번, 집에서 1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그것을 기록한 사관 본인조차 다시 꺼내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 승하하고 실록 편찬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실록청에 제출됩니다. 그리고 실록 편찬이 끝나면 그 사초 원본은 모두 불태워집니다. 이것을 세초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록이 역사가 되는 순간 그 초안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영달도 어떤 칭찬도 없이 그저 기록하고 사라지는 삶. 그것이 사관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관의 실제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에 입궐합니다. 왕이 어디에 있든 따라가야 합니다. 왕이 신하를 만나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왕이 경연을 열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왕이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밥도 제때 못 먹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왕의 일정이 밥 먹는 시간과 겹치면 사관은 굶어야 했습니다. 실록에는 사관들이 너무 오래 시중을 들다가 쓰러지거나 탈진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숙직도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밤을 새워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했느냐고요? 공식 회의에서 나온 말은 물론이고 왕이 밥을 먹으면서 한 말도 적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사적으로 건넨 말도 적었습니다. 왕의 안색이 어떠했는지도 적었습니다. 왕이 웃었는지 찡그렸는지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왕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회를 취소했다는 기록, 왕이 술을 마시고 실수를 저질렀다는 기록, 왕이 신하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기록. 한 왕은 신하에게 퍽 당황스러운 방식으로 몸의 상태를 드러낸 일도 있었는데 사관은 이것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왕의 일상적인 몸짓, 소리,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직필의 원칙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보태지 않고, 빼지 않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힘든 상황이 옵니다. 왕이 사냥을 나갑니다. 왕은 말을 탑니다. 신하들도 말을 탑니다. 그런데 사관은 원칙적으로 왕 바로 옆에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해야 하니까요.
말을 탄 왕이 달리는 속도로 사냥터를 누빕니다. 사관은 풋과 벼르를 들고 두 발로 뛰어서 따라갑니다. 경기도 광주, 강원도 깊은 산속까지 왕의 행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관의 다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사관 선발 시 체력이 선발 기준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겨울에는 붓이 얼었습니다. 손으로 녹여가며 적었습니다. 비가 와도 적었습니다. 눈이 와도 적었습니다. 사관에게 날씨는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관의 기록은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왕도 정승도 그 어떤 권력자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원칙이었습니다. 사관이 사초에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왕도 신하도 사관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역사가 된다는 사실이 권력자들의 행동을 스스로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태종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창피한 순간이었겠지요. 태종은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관이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관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관은 태종의 그 말, 즉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까지 그대로 실록에 적었습니다. 왕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사실과 그것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까지. 태종은 매우 관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관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관의 이름은 민인생이었습니다. 민인생은 태종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편전에 몰래 잠입했다가 들통나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귀양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귀양을 가게 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귀양가는 사관이 자신의 귀양 기록을 직접 쓰고 떠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조선 왕조실록의 신뢰성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일화입니다. 그러나 모든 왕이 태종처럼 관대하진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달랐습니다. 연산군은 사관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오사와 1498년 조선 최초의 사화가 일어납니다. 직접적 발단은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었지만 연산군은 이것을 빌미로 사관들을 대거 처형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김일손을 비롯한 사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 그러나 사화가 끝나도 기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관들이 그 사화의 전말을 고스란히 다시 기록했습니다. 죽임당한 사관들의 이름과 그들이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를. 사관을 죽여도 기록은 살아남았습니다. 갑자사와 1504년에서도, 김효사와 1519년에서도, 을사사와 1545년에서도 사관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음 사관들이 그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붓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이 이를 읽어보고 사관들을 대거 숙청했던 관계로 사초를 열람하는 것은 폭군이나 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연산군 이후 왕들은 사초 열람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전례가 너무 생생한 반면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실록이 완성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세초. 사초를 씻어 없앤다는 뜻입니다. 왕이 승하하면 실록청이 설치됩니다. 사관들이 집에 보관하던 가장사초를 제출합니다. 각 관청의 기록, 승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등을 모두 모아 실록을 편찬합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록이 완성되는 날 의식이 열립니다. 사용된 사초 원본 전체를 물에 씻거나 불에 태웁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초에는 사관의 개인적인 평가와 의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남아있다면 기록된 인물의 후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관을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또한 사초가 남아있으면 권력자들이 내용을 열람하거나 조작하려 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세초를 하면 오직 완성된 실록만 남습니다. 초안이 없으니 수정도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세초가 끝난 날 사관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을 세초연이라고 합니다. 수년간의 고된 작업이 끝난 날
붓을 내려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 술잔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수년의 노력이 불꽃 속에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허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마 그 셋이 모두 섞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밀려오자 조선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선조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란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해 경복궁에 불이 났습니다. 조선 최고의 기록 저장소인 춘추관 사고가 불탔습니다. 한양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이 재가 됐습니다. 그때 전국에는 춘추관 외에 4개의 사고가 더 있었습니다. 성주, 충주, 전주, 춘추관. 그런데 전주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3곳도 전쟁 중에 모두 소실됐습니다. 전주 사고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안희와 손옥록이라는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군이 전주로 밀려오기 직전 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모두 내장산 속으로 옮겼습니다. 정부도 군대도 아닌 민간인 2명이 실록을 지킨 겁니다. 그들은 이 실록을 등에 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1년여를 숨어서 지켰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언제 왜군이 들이닥칠지 몰랐지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전주 사고본을 기반으로 실록을 다시 인쇄했습니다. 이번엔 사부를 만들어 가장 외진 곳 4군데에 나눠 보관했습니다.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묘양산. 산속 깊은 곳에 사고를 짓고 승려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중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선 왕조실록이 됐습니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는 조선 왕조실록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 이유를 유네스코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왕조의 역사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천문, 지리, 종교, 풍속에 이르기까지 한 왕조의 모든 것을 담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비교해 볼까요? 중국의 황명실록은 총 2964건으로 권수만 따지면 조선 왕조실록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글자 수는 1600만 자에 불과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6400만 자입니다. 중국의 4배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다른 실록들은 모두 당대에 만들어진 원본이 소실됐습니다. 근현대에 만들어진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실록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72년 25명의 왕.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은 기록. 왕이 바뀌어도 전쟁이 나도 사화로 사관들이 죽어나가도 조선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관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왕의 이름이 있고 정승의 이름이 있고 장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 적은 사관의 이름은 없습니다. 기록은 남겼지만 기록자는 사라졌습니다. 왕의 방귀 소리까지 적어야 했던 사람들. 협박을 받으면서도 붓을 꺾지 않았던 사람들. 죽임을 당하면서도 다음 사람이 그 죽음을 기록했던 사람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 조선의 472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왕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역사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후세의 것이 됐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 그 어떤 왕보다 오래, 그 어떤 권력자보다 강하게. 사관은 지금도 실록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을 모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